그것이 알고 싶다를 계속 보시는 김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답답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을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이제 거야?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제 영화를 보셨잖아요. 집에 가서 밤새도록 찾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빌런은 누구인가? 아, 그럼요. 제일 빌런은 이제 박 사장이에요. 왜? 아! 박 사장이 박사장 그 새끼! 박 사장이 돈만 안 뺐어도, 돈만 실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죠. 예. 네. 재밌게 잘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게 사실은 장르적으로 심리 스릴러거든요. 네. 어떤 장면이 가장 좀 섬뜩하게 다가오셨는지. 거의 모든 장면이. 너 안 봤지? 시간을 좀 갖자라고 했을 때 어떤 이렇게 되게 고맙게 느껴지셨는지 아니면은 좀 뭐 근데 사실은 저희가 왜냐면 이 영화의 특성상 독립영화다 보니까 긴 시간을 여유 있게 뭐 풀이를 한다거나 촬영을 하질 못했었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근데 그때 감독님께서 사실은 감독님도 뭐 생각보다 그 시간에 쫓기셨을 텐데 너무나도 쿨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래 기다려줄게 뭐 이러셔가지고 이분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전혀 쫄리시지가 않는구나.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사람이 조금 이제 쫓기다 보면은 막 마음이 급해지다 보면 이게 집중이 좀 잘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그냥 쿨하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와 이분도 정말 대단한 되게 강직한 분이시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죠. 감독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때? 일단은 강직하다는 말을 처음 들어봤고요. 그리고 아니 근데 결국 배우가 보여져서 이 영화가 표현돼야 되는 것인데 뭐 이순환 배우가 감정이 잘 안 잡힌다 그러는데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감정이 잡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고 일단 그 감정의 한번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은 빨리 촬영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다려줬는데 다행히 굉장히 빨리 몰입을 생각보다 빨리 몰입을 해가지고 되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지금 김숙 씨는 이런 감독님의 이런 모습을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감독님의 이런 모습이 되게 신기하게 보고 계시고. 왜냐면 항상 회식을 좋아하시고 수가 회식할래? 맨날 이런 거 물어보시다가 저 감독으로서 뭔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딴 사람 같아. 지금 약간 딴 사람 같고 어색하고 점점 얼굴이 왜 송은이랑 닮아가지? 뭐 그런 걸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은 영화 보셨잖아요. 네. 재밌게 잘 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이게 사실은 장르적으로 심리 스릴러거든요. 네. 어떤 장면이 가장 좀 섬뜩하게 다가오셨는지. 거의 모든 장면이. 너 안 봤지? 아이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안 보고 오냐. 아니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한번 몰입을 하면 이상한 상상을 해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서 이순환 배우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혼자 저기 구석에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권총이 있나? 저는 저 손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만지락거리고 막 그런데 저는 이제 영화 속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1대1 대치 상황이죠. 거실에 그리고 화장실에. 챕터 1의 엔딩. 거기서 야 나라면 어쨌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기서도 진짜 되게 긴장하고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도 영화 봤네? 사랑아 그 어머니랑 또 딱 둘이 마주쳤을 네. 때 그 1대1 대치 상황이 진짜 근데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그 찍는 날도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모니터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 큰 소리가 나서 NG가 났었어요. 이렇게. 송은이 씨가? 네, 제가 그런 거 잘 못 보잖아요, 원래. 그런데 뭐였냐면 이순환 씨가 어머니를 이렇게 몰래 바라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옷을 걷으러 오실 때 난 생뚱맞게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현장에서 소리를 지른다고? 네, 이렇게 거기서 그게 그렇게 놀랄 만한 장면은 아니었는데. 아니 근데 그 전에 분위기라는 게 있었어요. 순환 씨도 그 역해 그 신의 챕터에 몰입하기 위해서 막 되게 그게 이제 시간을 갖고 다시 해보자 막 이랬던 날이었으니까 송은 씨가 지금 뭐 이렇게 대범하게 뭐 사업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쫄보예요. 이런 장르를 잘 못 보거든요.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말도 네. 안 되는 거에 많이 놀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도 그 장면이 좀 되게 그 현장에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섬뜩하게 영화 다가왔- 속에서는 어떤 장면이 가장 아 긴장되세요? 저는 발목을 잡는 아, 네, 부분에서 슬픈데 너무 섬뜩하고 슬프고 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때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셨어요? 그 장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결국은 네. 그때조차 문성한테는 선택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전에 먹었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어머니를 장모님을 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었는데 그 순간조차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버리고 그냥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결국 그것 또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런 선택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조금 관객분들에게 좀 전달이 됐는지 그게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렸어야겠습니다. 연기할 때 또 그런 지점에서 그 씬이 사실 되게 어렵고 감정적으로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까 우리 그 배우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오픈더 도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택에 대한 문제 그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문을 열고 나갈 것이냐.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어떤 문을 열 것이냐. 욕망을 위해서 그 욕망으로 가는 문을 열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문을 열 것이냐 양심의 문을 열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문석이 선택할 수 있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석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보면은 굉장히 수동적인 인물로 사실은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결국은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윤주라는 인물, 와이프라는 그 인물에 의해서 좀 끌려가는 그리고 그 끌려가는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결국은 한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선택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가치관과 그런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도덕적이든 아니면 자기만의 이익이든 뭐든 그런 기준이 정확하게 주어져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 있어야 뭔가 선택을 할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관객분들도 이제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좀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독님께서 결말을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리를 이제 할 수도 있지만 그 선택을 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업 영화의 문법을 따라가면서 그 뒤의 이야기들을 문석과 치훈의 이야기는 보여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보통의 이제 상업 영화, 장르 영화의 공식들은 이제 그 평온했던 가정 안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가족 내에 범인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누구인가 서로 의심하고 그리고 또 추적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범인이 밝혀지면서 이제 반전 그리고 복수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정통 장르 상업 영화의 이제 수순인데 그러기 제가 이 작품을 구상했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 범인이 누구다 그리고 뭐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을 빨리 내리고 그리고 그 결론에서 점점점 이제 역순으로 시간을 흘러가면서 왜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했나 하는 것들이 저한테는 이 작품의 실제 사건, 모티브가 된 사건을에서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실제 사건에서 느꼈던 가장 큰 저기는 이게 교민 사회잖아요. 미국 교민 사회인데 교민 사회의 그 폐쇄성과 보수성이라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분들은 80년대에 이민 오신 분들의 시간은 미국에 사시지만 80년대 한국에 머물러 있고 그리고 90년대 이민 온 분들은 또 90년대 한국의 시간에서 머물러 있어요. 한국은 2020년이 돼서 많은 뭐 사고방식들이나 가치관들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그때의 조국을 잊지 못하고 그때 조국의
가치관과 그때 조국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미국에 왔을 때 자리 잡고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고생들을 했는데 그럴 때 그분들을 가장 끈끈이 지탱해 주던 건 가족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족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그런데 그 가족들이 운명 공동체가 된 이 가족들 안에서 뭔가의 조금의 입장 차이로 갈등이 시작되고 그 갈등이 우리 가족 하나 모두가 살려면 하나는 희생해야 된다. 라는 이랬던 그때 판단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뭐랄까 더 중요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그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선택을 감독님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챕터 1에서 문을 치온이 열고 나왔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상상할 수 있게 여지를 두신 거라면 그것이 알고 싶다를 계속 보시는 김숙 씨 입장에서는 조금 그 부분이 좀 답답하게 다가오지 않으셨을지. 그래서 뭐 어떻게 됐다는 이제 거야. 저랑 비슷한 성향의 분들이 계시고요. 지금 이제 영화를 보셨잖아요. 집에 가서 밤새도록 찾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원래 사건이 뭔지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이거를 밤새도록 찾아요. 그리고 같이 본 친구한테 보내줍니다. 공유를 해요. 야 이런 일도 있었대. 야 결국 이렇게 됐대.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제 스스로 넘어가는데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영화도 너무 재밌게 보고 거기에 진짜 실제 사건이 뭔지를 이제 좀 파헤치는 상황이죠 저는요. 예. 혹시 그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이 영화의 가장 빌런은 누구인가? 아 그럼요. 제일 빌런은 이제 박 사장이에요. 네. 박 사장이 박사장 그 새끼! 박 사장이 돈만 안 뺐어도 돈만 실어줬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죠. 예. 혹시 같은 생각 하신 분 있으세요? 아 진짜 있어! 수가 있다! 이분들은 무조건 오늘 찾아봅니다. 밤새도록. 왜 박 사장도 이제 실존 야. 인물인가 이러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박사장이 최고 빌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나쁜 분은 이제 총을 쏜 사람이지. 아, 세탁소에 들어와서 그래, 걔. 그 강도. 강도 그거, 야, 이거 얼마 된다고 그거를 진짜. 걔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 그 사람 찾아내야지 또. 우리가 또 찾아내죠, 이런 것도. 감독님이 연출 의도와 좀 맞아 떨어지나요? 어떠세요? 전혀 거리가 너무 거리가 있고요.